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급작스럽게 상승장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도 이제 약간 좀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막판 부분에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는 이제 가벼운 뉴스들,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뉴스나 아니면 팩트적인 사실이 주말 사이에 나온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장세를 보시면 FTX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조사 중이라서 그 명확성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이러한 장세가 그냥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AMB 크립토에서 2025년에는 이더리움이 얼마가 갈까? 2030년에는 얼마가 갈까?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예측이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AMB에서는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2025년까지 8,000달러, 8,000달러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하나로 따졌을 때 1억 원, 1억 원 정도 갈 거야. 지금 이거는 8,000달러니까 1,000만 원 약간 상회하는 정도거든요. 1,000만 원 초반대? 그래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될까? 이때까지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2030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돈도 별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중엔 있을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나마 이거라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해친 상태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나마 이것도 투자 안 한 사람들은 아마도 엄청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댓글을 이제 간간히 보면 졸업한다, 엑시트한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립토 시장은 그냥 현재 상황, 그러니까 2017년 같이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해서 이렇게 그냥 또 사그러들고 이런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AR과 VR 시장이 점점 현실화되고 시장이 계속 확대될수록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도 그것과 같이 사이클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경계는 사그러들고, 오히려 코인 시장의 비중이 주식 시장 비중보다 더 장기 프레임으로 봤을 땐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졸업을 한다? 네. 졸업을 한다? 주식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무슨 시그널일까? 그리고 드비어그랍이라고, 원래는 여기가 금융 자문했던 그런 컨설팅 해줬던 그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호텔 숙박 이런 걸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벌면서 금융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주가 되는 거는, 주된 사업은. 근데 이 드비어 그룹이 한마디 이제 남겨요. 이제 언제 정도의 베어 마켓이 하락장이 끝날까? 드비어에서는 내년 4월이 될 거야. 금리 기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년 4월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비어 그룹에 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6월 달에는 9월 달에 오를 거야, 9월 달에는 연말 되면 오를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틀렸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해왔던 것 같아요. 드비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심리 지수가 계속 빠지고 힘이 빠질 때, 이런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 거를 계속 스폰지 같이 흡수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4월 달이 될 거야 라는, 이거는 그냥 여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냥 언제나.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물 연대 파업 3일차,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섭에 들어간다. 이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 지금 이분들이 이제 이 파업하는 걸 보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느 시국인데 파업을 하냐? 너 이렇게 하면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이분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와중에 이렇게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이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단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금속연대, 금융연대 전부 다 이런 게 이제 이런 파업이란 어떤 이런 트렌드가 이게 한동안 아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면 세상이 3차 산업에서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면 축소되거든요. 경제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파이가 축소돼서 물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GDP, GNP는 축소되지 않겠지만 이 물리적인 거에서 단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를 눈치를 채서 깨닫는 사람들은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자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모든 국가의 모든 연령층, 모든 직업존에 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전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파업을 여기저기서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거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유럽 정유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어. 디젤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그것도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에너지가 유로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위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격에 관해서. 근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요. 프랑스 정유 공장의 파업으로 프랑스 정제 능력의 60% 이상이 중단되고 파리와 프랑스 북부 지역의 주유소가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발생을 했다. 그럼 이번 겨울은 어떻게? 이번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또 부추겨. 되게 아이러니한 건 유럽연합의 러시아 디젤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서 비러시아 디젤 배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유로존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극도의 불안한 어떤 이런 거를 사실은 러시아 제재로부터 사실 이게 가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국내 미디어를 보니까 러시아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푸틴의 몰락 뭐 요런 헤드라인으로 기자들이 또 기사를 썼는데 러시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유로존보다 향후에 경제가 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여기 컨퍼런스가 진행되더라고요. 이더리움에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폴리곤이 대표적인 뭐 해가지고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 사진을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베트남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남아 국가, 못 사는 국가. 근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들이 있고 유연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 지냈어. 그러면 이 울타리나 이런 공간 풍선 안에서 계속 비슷한 사람끼리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사고를 주고받으면 나는 내가 똑똑하고 현실에 관해서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만 도는 사고기 때문에 거기서 향후에 이제 폐단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향후에 돌아오는 시대는 이 풍선에 이 계란의 껍데기가 깨져버려서 바깥이랑 섞여버리는 시절이라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이머징, 선진국과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극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도 사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2024년 미 대선의 공화당 잠룡
뭐 디센티스 지지,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요즘에 이제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 바이낸스는 지갑 관련해서 같이 개발을 한다. 비탈릭 부텔리는 뭐 도지코인 개발에 같이 협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트위터가 네,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에 아마 제가 보기에 모금을 하지 않을까.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 가상자산하고 많은 일들이 아마 북미 쪽에서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뭐 정치를 위한 트위터의 인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면에서는 앨런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어린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어떤 그 상승을 보고 많이 달려들어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아마 머스크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 사람이 보는 큰 그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면 지금 빠져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죠.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거는 그냥 전기 자동차 기업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 자동차 기업이었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 이면에는 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 뭐 휴머노이드 이런 기반이 저는 이제 깔려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IRA 법에 뿔난 유럽, 전쟁으로 뭐 미국만 돈 벌어 뭐 이런 서방 연대 균열 조짐.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가 서서히 2022년 연말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미국은 유럽과 아주 끈끈한 관계다. 근데 이 공식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거, 그냥 고정관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면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하다가 아마 조만간에 아니면 내년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에 관련해서는. 근데 유로존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의 노선은 과연 어떻게 될지. 미국산 LNG 가격 국내가의 4배. 네. 이렇게 유럽에다가 팔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형국. 그리고 유럽에서 헐값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사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놓은 상황. 그 상황에 관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 유럽은 결정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스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바리 퍼블리카 이게 이제 토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락률이 마이너스 73.56%, 두나무가 마이너스 73.21%.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토스페이로 결제하세요. 참 생뚱맞죠. 알리바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토스페이가 여기랑 한참 지금 장세도 안 좋은데 결정됐다? 그러면 알리페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중국인들이 한국 이커머스를 사용을 안 할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바바를 사용하죠. 나중에 이게 인프라가 연결된다. 거기서 이 페이먼트 금융결제 시스템도 연결이 된다. 하나의 어떤 경제 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는 루블이 있고 자 미국은 달러가 있고 캐나다도 달러가 있고 홍콩 달러, 호주 달러, 뭐 중국 위에나 인디아 뭐 루피, 뭐 우리나라 원화, 일본은 엔화 뭐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상자산을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 그러니까 지금은 각국 나라의 통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단일 통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묶이는 거죠. 네. 요 경제 주체들끼리 한중일이면 한중일 요렇게 네. 페이먼트가 그리고 뭐 호주와 뭐 영국 뭐 이런 식으로
묶인 게 몇 덩어리 안 되겠죠. 한 뭐 156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덩어리로 된다. 예. 아니면 여섯 덩어리로 된다. 여섯 덩어리로 됐다가 이게 다시 마지막에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예. 시간차를 두고 아마 이런 일이 서서히 예. 세계 금융시장에 벌어지지 않을까. 예. 페이먼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더 사실 사람 살기 훨씬 힘든 시절이거든요. 언어와 시간과 국경과 인종 간, 나이 간, 언어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 엄청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느끼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막 엄청 비관주의자는 아니에요. 제 성격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사실은 크립토 커런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거의 60% 이상이니까 그건 이미 확률상 정해졌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는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 내리면 떨어지는 코인을 보면서 내 인생 자체도 망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확률상 성공 확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